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거나 횟수가 줄고 심지어 아예 반응이 없다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치부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혈류, 호르몬 균형, 그리고 성기능 같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시스템이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조용히, 조금씩 자신도 모르는 새에 예전의 내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필연적인 과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3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이자 남성 건강 전문가로서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후의 남성들이 약이나 어떤 속임수 없이 오직 자신감과 기능을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김재훈입니다. 필요한 건 단지 하루를 시작하는 조금 더 현명한 방법뿐입니다. 만약 아침을 맞이하는 단 10분이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재부팅시키고 단순히 신체적인 기능을 넘어 성적인 활력까지 되찾는 결정적인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실행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간단한 8가지 습관만으로도 원하는 순간에 다시 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이런 방법을 들어본 적도 없기에 조용히 고통을 감내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다를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알려주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혈류를 활성화하고 테스토스테론을 자극하며 여전히 살아있는 그 부분을 깨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강력한 과학 기반의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숫자 1분을, 아직은 좀 미심쩍으시다면 평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반응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놀라실 수도 있지만 약이나 운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시는 한 잔의 음료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발기력의 핵심은 의외의 장소, 바로 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레몬물 한 잔이 하루 중 가장 강력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아침 해독 음료. 따뜻한 레몬물. 제가 많은 남성들에게 아침 식사나 카페인보다도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발기력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말하면 대부분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례에서 이를 확인해 왔습니다. 아침에 몸에 처음으로 넣는 것이 하루의 에너지와 호르몬을 좌우하며 성기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67세 박정수님은 늘 지쳐 있었고 자신은 이미 전성기를 한참 지났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남자로서 아침을 맞이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그에게 너무나도 단순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에 레몬 반 개의 즙을 짜 넣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과학이 담겨 있습니다. 간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간은 체내에 과도한 에스트로겐을 분해하고 독소를 걸러내며 지방 저장과 성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조율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은 점점 느려지고 가공식품, 음주, 약물, 스트레스 등이 누적되어 간을 약화시킵니다. 약해진 간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고 염증 수치를 높이며 이 두 가지는 건강한 발기에 큰 장애물입니다. 따뜻한 레몬물은 아침의 간 기능을 다시 작동시켜줍니다. 레몬은 간의 자연해독 경로를 자극하고 담즙 분비를 촉진하며 소화를 도와 전신염증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남성의 몸에 쌓이기 쉬운 에스트로겐 유사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유리잔 하나가 신호탄이 되어 몸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깨어나야 할 시간이야. 다시 강해져야 할 시간이야.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 자체도 많은 이점을 줍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잠자는 동안 탈수 상태가 되는데 이는 혈액량을 줄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입니다. 이런 상태는 신체적 반응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히 수분을 섭취한 몸은 자극, 움직임, 그리고 삶 자체에 더 잘 반응합니다. 박정수님은 단 하나의 습관만 바꾸었을 뿐인데도 2주가 지나자 아침에 활력이 느껴졌고 복부 팽만이 줄었으며 기분도 한결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하체의 힘이 다시 살아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한 잔의 음료가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처럼 작지만 의도적인 선택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 몸이 매일 아침 간절히 기다려온 또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창밖에서 빛나고 있는 그것 말입니다. 햇빛,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하루 10분으로 침실 속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숫자 딜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습관, 아침 햇빛 10분 노출. 이른 아침 햇살에는 무언가 경건한 느낌이 있습니다. 공기는 차분하고 세상은 아직 조용합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이 시간대를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 건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자연의 자극제 중 하나인 햇빛을 스스로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저는 72세의 은퇴한 교사 이성우 님을 떠올립니다. 유쾌한 분이었지만 침실에서의 변화에 대해 크게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보충제와 운동을 시도했고 약물도 고려했지만 장기적으로 효과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일과를 함께 살펴보던 중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침에 밖에 나가 햇빛을 받은 게 마지막이 언제였나요? 그는 웃으며 나이 들어서 일광욕할 시간은 없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우 씨, 바닷가로 휴가 가자는 게 아닙니다. 자연이 매일 아침 무료로 제공하는 최고의 처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문만 열면 되는 일이에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생체 리듬, 즉 일주기 리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리듬은 코르티솔, 멜라토닌,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에서 60분 이내에 햇빛을 눈으로 받으면 뇌는 지금이 아침임을 인식합니다. 이 신호는 멜라토닌 분비를 멈추게 하고 코르티솔 수치를 건강한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코르티솔은 흔히 부정적으로 인식되지만 적절한 시간에 적정량 분비되면 에너지와 집중력을 높이고 테스토스테론 생성까지 도와줍니다. 이는 고환의 활동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선글라스를 쓰지 않고 유리창 없이 햇빛을 직접 눈과 피부에 받아들이는 단 10분이면 됩니다. 이 짧은 시간이 몸속 호르몬 화학을 새롭게 조정하고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위한 비타민 D 합성도 촉진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성욕 저하, 우울감, 피로, 그리고 발기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우님은 큰 기대 없이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들고 현관 앞에 앉아 햇빛을 쬐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에너지가 상승했고 수면이 깊어졌으며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연스러운 욕망이 되살아났습니다. 햇빛은 단순한 따뜻함을 넘어서 생명력을 깨우는 자극이 됩니다. 아침에 무기력하고 기분이 가라앉는다고 느낀다면 나이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몸속 시계를 작동시키고 에너지와 테스토스테론 생성의 신호를 보냈다면 다음은 더욱 직접적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혈류를 필요한 곳으로 집중적으로 보내주는 방법입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약도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호흡만으로 가능합니다. 이 다음 습관은 제가 젊은 환자들에게도 강조하는 방법이며 가장 빠르게 발기력을 회복하는 자연적인 전략입니다. 세 번째 습관, 좌우 교차 호흡 3분. 많은 남성들이 알았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기의 질은
단순히 테스토스테론이나 혈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계의 상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한 상태, 특히 중년 이후 많은 남성들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겪는 만성 스트레스는 몸을 방어 상태로 만들고 혈류는 중심부에서 멀어지며 성욕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욕망보다는 생존을 우선시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게 일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69세 전직 엔지니어 김영호님을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항상 이성적이고 문제 해결에 익숙한 분이었지만 감정적으로도 성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고 약도 복용 중이었지만 뭔가 맞물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쉬어보셨나요?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몸 전체의 시스템을 리셋할 수 있는 간단한 호흡법이 있습니다. 단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름은 좌우 교차 호흡입니다. 이 호흡법은 요가에서 유래했지만 현대과학에서도 연구된 방법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한쪽 콧구멍을 막은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반대쪽 콧구멍을 막고 처음 숨을 들이마신 쪽으로 내쉬는 방식입니다. 왼쪽으로 들이마시고 오른쪽으로 내쉬기, 그리고 오른쪽으로 들이마시고 왼쪽으로 내쉬기를 2에서 3분 동안 천천히 조용히 반복합니다. 이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합니다. 부교감 신경은 몸에게 지금은 안전하다고, 이완해도 된다고 느껴도 된다고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심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화질소 수치를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필수적인 분자로 특히 음경으로 가는 혈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물질이 부족하면 발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충분하면 자연스럽고 부담 없는 혈류가 가능해집니다. 영호님은 매일 아침 조용한 공간에서 이 호흡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방해 없이 오직 숨에만 집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고 2주 후에는 활력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반가운 변화는 강요 없이 자연스럽게 발기가 다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만에 자신의 몸이 자신과 협력하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장비도, 소음도, 복잡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자신과 호흡, 그리고 몇 분의 고요한 시간이 전부입니다. 부드럽지만 강력한 회복입니다. 소음과 압박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통제감을 회복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혈관을 열었으니 다음 단계는 더 근본적인 문제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의 연료, 즉 음식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그리고 언제 먹느냐가 지금의 상태를 좌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습관, 간헐적 단식, 즉 아침 식사 미루기. 김병수님은 평생 아침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면 바로 식사를 했고 커피 한 잔과 함께 잼 바른 토스트나 팬케이크를 즐겼습니다. 전형적인 아침의 시작이었습니다. 66세가 되어 그를 만났을 때 그는 피로감, 잘 빠지지 않는 뱃살, 성욕 저하, 그리고 사라져버린 아침 발기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나이 들어 당연히 겪는 변화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상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몇 시간만 미뤄보는 것이 에너지, 집중력, 그리고 성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요? 그는 잠시 멈춰서 물었습니다. 아침은 가장 중요한 끼니라고 배웠는데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남성에게는 특히 하루의 첫 끼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 일찍 음식을,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하게 되면 인슐린 수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는 지방 저장을 촉진하고 성장 호르몬을 억제하며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둔화시키는 호르몬 반응을 유도합니다. 결과적으로 활력이 줄고 복부 비만이 생기며 성반응도 약해집니다. 간헐적 단식, 즉 아침 식사를 몇 시간만 늦추는 것만으로도 몸은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케톤이 생성되고 자연스러운 호르몬 균형이 촉진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상승하고 염증은 줄며 인슐린 민감도 개선됩니다. 이는 발기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발기 기능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음경으로 가는 혈관이 손상되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병수님과는 아침 식사 시간을 6시에서 10시나 11시로 미루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커피는 그대로 마셨지만 설탕과 크림은 넣지 않았고 따뜻한 레몬물로 수분을 보충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10일쯤 지나자 그는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꼈고 정신도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변화는 거의 1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아침의 단단함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몸에게 재정비할 시간을 주는 것은 놀라운 힘을 가집니다. 무언가를 급히 채우려 하지 않고 회복과 조절, 재건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굶주림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호르몬이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당분과 반복된 습관 속에 묻혀있던 몸의 리듬을 다시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물론 단식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몸이 서서히 균형을 되찾고 있다면 이제는 한층 더 깊은 영역을 돌볼 시간입니다. 근육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며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진정한 친밀감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습관에서는 뇌와 마음을 다시 연결해주는 도구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그것이 발기력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상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5번째 습관, 감사의 활성화. 제가 만났던 70세의 이종민님은 단지 발기 기능 저하 때문에 저를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주는 무게, 상실의 침묵, 점점 사라지는 인간관계의 온기. 그는 자신의 몸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며 마치 감정 없이 움직이는 기계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는 단지 혈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심장의 의미가 아니라 기쁨과 존재감, 그리고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종민 씨,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전히 감사한 3가지는 무엇인가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본 게 참 오래됐네요. 하지만 과학과 임상 경험은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감사는 우리 몸에 실제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단순한 기분 전환용 단어가 아닙니다. 감사를 실천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낮아지고 심박수가 안정되며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성기능 역시 개선됩니다. 왜냐하면 신경계가 안정되고 감정의 통로가 열릴 때 몸은 반응합니다. 특히 흥분과 접촉, 친밀감과 관련된 영역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종민님에게 작게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진심으로 감사한 3가지를 종이에 적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추억, 햇살, 친구의 목소리 같은 작은 것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매일 한 사람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보자고 했습니다. 문자든 음성 메모든 이메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라는 한두 문장이면 됩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종민님은 더 자주 웃게 되었고 마음이 편안해졌으며 그와 동시에 자연스러운 아침 발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억지로 만든 것도 아니고
기계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몸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과 현재 이 순간과 나이가 들면 우리는 마음을 열게 해주던 습관을 점차 잃어갑니다. 감정의 불꽃이 사라지면 성적인 에너지도 함께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다시 감사를 느끼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감사로 돌아오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욕망은 신체적인 만큼이나 감정적인 것입니다. 감사는 그 감정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음이 열렸다면 다음은 내면으로 눈을 돌릴 차례입니다. 자신에 대한 깊은 인식, 즉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내면의 그림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음 습관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생각조차 하지 않는 뇌의 한 부분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제대로 활성화하면 욕망의 회로가 다시 연결되고 자신감이 재건되며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생기와 매력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단 60초면 됩니다. 하지만 그 60초가 몸속의 반응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번째 습관, 60초간의 성적 이미지 시각화. 처음으로 이 방법을 소개했던 환자는 68세 김상우 님이었습니다. 이혼 후 퇴직한 그는 육체적인 문제보다 정체성 상실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거울 속에 내가 낯설어요. 예전엔 자신감도 있었고 매력적이라는 느낌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투명인간 같아요. 이런 조용한 고통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분이 아니라 신체적 반응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저는 상우님에게 조금 색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60초 동안 눈을 감고 지금의 자신이 아니라 가장 자신감 있었던 시절의 자신을 그려보세요. 그는 잠시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공상처럼 말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에게 시도해보라고 한 것은 성적 이미지 시각화라는 훈련입니다. 기억, 감정, 욕망, 자신감과 연결된 뇌의 영역을 자극하는 집중적인 시각화 훈련입니다. 자신을 강인하고 매력적이며 성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떠올릴 때 뇌는 실제로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화학적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도파민 수치가 오르고 테스토스테론이 뒤따르며 자세가 바뀌고 에너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몸은 마음이 반복적으로 그리는 이미지를 믿게 됩니다. 상우님에게 이 60초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침 감사 훈련이 끝난 후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쉰 다음 자신이 가장 자신감 있었던 순간을 생생히 떠올렸습니다. 셔츠를 단정히 입고 당당히 걷던 모습, 파트너의 눈을 마주보던 감각, 원함을 느끼던 감정. 단지 육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감정적 연결을 다시 상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 불이 켜지는 듯한 경험이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물론 단번에 효과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그는 다시 활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어둡게 닫혀있던 방에 불을 켠 것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방법에는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시각화는 환상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고 외과의들이 수술 전에 상상 연습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삶에서 가장 친밀한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필요한 건 조용한 공간, 그리고 스스로를 다르게 바라보려는 의지입니다. 노화, 쇠퇴의 시선이 아닌 가능성과 기억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는 실제로 힘이 있습니다. 몸은 믿음에 반응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 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에너지 넘치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 신체의 각 시스템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세가 바뀌고 말투가 달라지고 호르몬도 신호를 따라 조정됩니다. 이제 마음이 깨어났고 자신감이라는 화학 반응이 촉발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접적인 움직임입니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간단한 동작. 60세 이후의 남성에게 가장 과소평가되고 있는 이 기술은 발기력 향상, 혈류 개선,
전립선 건강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헬스장도 필요 없고 땀도 흘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아침 2분 동안 실천하는 이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번째 습관, 기마 자세와 팔 흔들기. 2분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 74세의 전직 소방관 박영진 님이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눈빛은 지쳐 있었고 에너지가 아래로 꺼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릿속엔 아직 불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몸 특히 아래쪽은 불씨가 꺼진 것 같습니다. 그는 약도 먹어보고 보조제도 써보고 요가도 배워봤지만 아무것도 오래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보여준 건 너무나 단순해서 처음엔 웃음을 터뜨릴 정도였습니다. 진짜로요? 그냥 서서 팔만 흔드는 거예요. 그가 묻자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뿌리처럼 중심을 잡고 호흡을 깊게 들이쉬며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을 다시 느껴보는 겁니다. 이 동작은 기마 자세와 부드러운 팔 흔들기를 결합한 것으로 중국의 전통 치유 운동에서 유래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내부 에너지의 흐름을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특히 골반저근을 자극하는 데 활용되어 왔습니다. 60세 이상 남성에게 이 간단한 운동은 종종 간과되지만 성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숨은 보석 같은 습관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발을 어깨보다 약간 넓게 벌리고 섭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엉덩이를 낮춰 안정된 자세를 취합니다. 마치 말을 타고 있는 것처럼 중심을 잡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팔은 앞뒤로 천천히 흔듭니다. 억지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복부 중심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동작에 호흡을 맞춰 천천히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운동이 몸속에서 일으키는 변화는 놀랍습니다. 먼저 골반 부위로의 혈류를 촉진합니다. 바로 발기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된 부위입니다. 동시에 림프순환을 자극하여 전립선 주변의 염증을 줄이고 독소 배출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균형과 중심 근육을 자연스럽게 활성화시켜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몸의 중심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효과는 바로 몸의 감각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2분이 머릿속 생각에서 빠져나와 다시 몸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무감각해지고 단절되어 있던 몸과 마음의 연결을 되살리는 시작이 됩니다. 영진님에게 이 운동은 아침 루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시각화 훈련을 마친 뒤 그는 조용히 기마 자세를 취하고 팔을 흔들며 자신의 에너지와 다시 연결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주 뒤 그는 몸이 가벼워졌고 자세도 반듯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침에 그 고요한 시간들이 다시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자신감을 만들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 대신 차분하고 중심 있는 태도로 관계를 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습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힘이란 항상 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때로는 꾸준한 몸의 신호를 듣는 것, 오랜 시간 막혀있던 흐름을 회복하는 데서 진정한 힘이 시작됩니다. 이제 마음과 몸이 다시 연결되었고 남성의 중심 에너지가 깨어났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짧지만 강렬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효과를 증폭시켜줄 작은 행동 하나. 처음에는 조금 놀랄 수 있지만 그 효과를 느끼는 순간 결코 지나칠 수 없을 것입니다. 8번째 습관, 찬물 세수 혹은 냉수 샤워로 마무리하기. 가장 작아 보이는 습관이 가장 큰 변화를 이끌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한 환자였던 71세 해군 출신 박진수님과 아침 루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습관들이 잘 적응되고 있는지 묻자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다 괜찮은데 찬물 샤워는 솔직히 좀 심하네요. 박사님을 믿으니까 한 거예요. 저희 둘 다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침대에서 막 나왔을 때 차가운 물을 몸에 끼얹는다는 것은 처음엔 상당히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진수 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단 30초간의 찬물이 몇 년 만에 가장 생생한 기분을 되살려 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습관은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모두를 완전히 깨어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신호입니다. 짧은 찬물 자극은 교감 신경계를 건강하게 자극하며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빠르게 방출시킵니다. 이 물질은 집중력을 높이고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며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반응이 오히려 혈관의 탄성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혈류 흐름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발기 기능을 이야기할 때 이 혈관의 유연성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냉수 자극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심혈관계가 갑작스러운 변화에 더 잘 적응하도록 훈련시켜 필요할 때 필요한 부위로 혈류를 빠르게 보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 중에는 골반 부위, 성적 각성 반응도 포함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냉수 속에서 한참 견디라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샤워 후 마지막에 단 10초만 찬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가슴에 먼저, 그 다음 등에. 숨을 깊이 들이쉬고 몸이 그 자극에 적응하는 걸 느껴보세요. 샤워에서 나왔을 때, 다시 수건으로 몸을 감쌀 때 머리끝까지 퍼지는 에너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세가 바로 서고 생각이 또렷해지며 내면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박진수님은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정신이 맑아지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되찾는 느낌이에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이 생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바로 이것이 이 습관의 본질입니다. 잃어버렸다고 느꼈던 날카로움은 사라진 게 아니라 단지 익숙함과 편안함 속에 묻혀 있었던 것뿐입니다. 찬물은 그것을 다시 꺼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루 루틴을 이 짧은 냉수 자극으로 마무리하는 순간 몸을 새롭게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호흡, 혈류, 호르몬, 정신 상태의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연결되며 마침내 몸 전체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8가지 습관을 모두 배웠습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효과를 가진 습관들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습관들을 어떻게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고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지금부터의 여정은 요약이 아니라 습관들을 진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몸, 감정, 전체를 새롭게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뭔가 더 깊은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단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생명력, 더 강한 에너지, 더 깊은 연결감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기능이 아닌 품위와 존재감, 그리고 자직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그 조용한 자부심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8가지 습관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아마도 그 자연스러움에 놀라셨을 겁니다. 따뜻한 레몬물로 간을 깨우고 호르몬의 시계를 리셋하는 아침. 햇빛 10분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자극하고 생체 리듬을 정렬하는 시간. 교차 호흡으로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혈류를 회복시키는 훈련. 아침 식사 미루기로 몸의 연료 시스템을 재설정하고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과정. 그리고 감사.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과 신경을 재구성하는 매일의 의식. 이어지는 시각화로 자신을 가장 강하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다시 연결하는 연습. 몸으로 옮겨간 후에는 기마 자세와 팔 흔들기로 골반의 혈류와 전립선 건강을 되살리고 마지막엔 찬물의 자극으로 전신을 깨우고 활력을 불러오는 마무리. 이 중 어느 것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연결되면 강력한 변화의 흐름이 생깁니다. 단지 발기력을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 태도, 자신을 대하는 자세, 몸에 흐르는 에너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 30년 넘게 수많은 남성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사회에서 한자리를 일궈내고 자신의 삶에 흔적을 남긴 분들. 그런 분들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생기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아주 작고 단순한 실천을 꾸준히 이어간 남성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요. 회복되는 것은 단지 성기능이 아닙니다. 유머가 돌아오고 호기심이 되살아나며 자신감이 다시 얼굴에 떠오릅니다. 그동안 묻혀있던 진짜 자기 자신이 다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8가지 습관을 한꺼번에 다 실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레몬 물 한 잔으로 시작해도 좋고 아침 햇살을 5분만 쬐는 것부터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모멘텀입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 번의 호흡, 한 번의 선택을 통해 자신의 리듬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 루틴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며 잊혀졌던 책임과 스트레스 속에 잠들었던 진짜 나를 다시 기억하는 여정입니다. 그 남자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안에 살아있고 여전히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알람 소리에 무기력하게 일어나지 마십시오.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흐름을 따라가 보십시오. 에너지가 바뀌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이 8가지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만약 오늘의 영상이 당신 마음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나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의 형제, 친구, 혹은 조용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누군가와 공유해주세요. 이 메시지는 누군가에게 오늘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당장 아래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부터 시작하고 싶은가요? 혹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직접 읽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콘텐츠 제작을 돕고 싶으시다면 후원도 가능합니다. 금액이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더 많은 남성들에게 현실적인 해결책과 희망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한 강하고 지혜로운 남성들의 커뮤니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함께 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하고 무엇보다 내일 아침에도 다시 나를 위해 일어나 주세요. 당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